안녕하세요. 네, 최종현 원장입니다. 2장 전선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선로는 전력공학 공부하셨다면 1장의 제목이 전선로입니다. 우리 전선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물이 있고요. 지지물에 이렇게 애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자에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지지물이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전선로는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전선, 그 다음에 지지물, 그 다음에 지선과 애자가 전선로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뭐 전선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이게 거리라든지 이 전선의 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외워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선로 부분이 실제 이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격 거리라든지 전선의 굵기라든지 이런 숫자 등을 많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있죠. 이론 한번 정독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반복해 주셔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소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뭐 다른 왕도가 없어요. 문제 계속 많이 풀어보시고 이론에서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용어 있죠. 중요한 용어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수치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자주 나오는 수치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뭐 여기에 나오는 표에 나오는 수치들 모두 외우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 용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치도 그렇고 그런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봅니다. 2장 전선로에서 1절의 일반사항에는 보통 보시면은 뭐 풍압 파중이나 뭐 지선의 설치 이런 전선로 전체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2절 보시면 군의 인입선이 뭐예요? 들어오는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구역 내 전선이 들어오는 선 1장에서 배우셨어요. 인입선이 들어가는 것, 가공 인입선과 연접 인입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측 전선로, 옥측 집에서 집 벽에 붙어 있는 그런 전선로, 옥상 전선로, 건물의 위에 있는 전선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3절의 가공 전선로는 우리가 뭐 길 가다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뭐 철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주 있죠. 전봇대 이런 것들에서 전선의 굵기나 이격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지중 전선로는 뭘까요? 당연히 땅 속에 있는 전선로. 그 다음에 특수 장소의 전선로는 뭐 예를 들어서 물 위에 있는 전선로, 그 다음에 다리 위에 있는 전선로, 뭐 물 밑으로 있는 전선로도 있겠죠. 이러한 전선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2장 1절의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항 첫 번째 전파 장애의 방지.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있고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이런 뭐 무선 안테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선 안테나가 있으면 전류에 의해서 이런 자기장이 발생하죠. 이런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 전파 장애의 방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 2번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입니다. 전선 및 지지물 뭐야? 지지물이라면은 뭐 철탑, 뭐 그 다음에 뭐 철공 콘크리트 철조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의 분기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공전선 지지물의 철탑 오름 및 전주 오름 방지. 뭐 그림 보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풍압 파중의 종별과 적용입니다.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뭐 전선 자체 하중, 그다음에 뭐 풍압 하중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지물 등을 시설할 때 적용되는 하중입니다. 그다음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뭐 안전율이란 것은 실제 이론값보다 실제 적용하는 것. 안전율이란 것은 몇 배의 배율로 실제 설치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론값이 1인데 실제로는 1호 한다. 그러면 안전율이 2다 이런 거예요. 지선의 시설까지 해서 일반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반 전파 장애 방지입니다.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안인데, 가공전선은 무선 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애를 주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다 수치 정도 보시면 됩니다. 1kV 초과라면은 고압부터죠. 고압이나 특고압. 우리가 말이 없으면 이것은 교류라 보시면 됩니다. 1kV 초과니까 고압 이상 되는 것인데, 전파장애 측정 루프 안테나 같은 경우는 외측으로 15m, 지표상 2m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측정기의 기준 측정 주파수는 0.5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0.1메가니까 0.4에서 0.6메가 정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전파의 허용 한도 보면 뭐 주파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신호대 잡음비 24dB, 신호 강도는 전송 전개 강도 71dB, 마이크로볼트 퍼 메타 이런 수치 있죠. 여기서는 이런 수치 정도만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인데, 가공전선 우리가 이런 전주 있죠. 이거 전부 가공전선이고 철탑 이런 것도, 이런 철탑도 전부 가공전선입니다.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은 가공전차전로, 가공약전류선로, 광섬유 케이블 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이를 관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공전선이 다른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된 경우, 우리가 가공전선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전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압 전선과 저압 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것을 병가라고 그래요. 병행 설치해서 병가라고 그래요. 고압과 저압. 그 다음에 똑같은 이런 전주가 있는데, 여기에 전력선이 있고 여기에 통신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공가라 그래요. 공가. 그러니까 가공전선이 다른 전선과 다른 전력전선이나 다른 이런 약전류 전선 등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된 경우는 지금 지지물 사이에 시설하면 안 되고 관통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의하지 않을 수가 있다. 시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 지지물 시설될 때는 관통할 수도 있고 지지물 사이에 두고 시설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가공전선의 분기는 뭐 읽어보시면 당연한데,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해야 된다. 만약에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면은 이 지점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장력이 가해진다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죠. 이렇게 지지점에서 분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 다음 가공전선은 지지물에 철탑 오름 및 전주 오름 방지입니다. 철탑도 오를 수가 있고 전주도 오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도
동네 전봇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애를 쓰고 올라갔죠. 예, 어른한테 야단맞고 뭐 했는데 위험합니다. 전봇대 위에 올라가는 게요. 그러니까 가공전선 지지물의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1.8m입니다. 1.8m 미만의 시설에서는 안 된다. 1.8 요 수치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m 사람 키인데 사람 키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예외사항으로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으면 발판 철탑 오름 및 전주 오름 방지 시설이 되면, 그다음에 취급자 위에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시설을 한 경우나 지지물이 산간 등에 있으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전주가 있고요. 지금 일반 지지물입니다. 콘크리트 전주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지금 여기서 말한 발판 볼트입니다. 발판 볼트를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3번은 전주 번호찰이고요. 4번이 뭐냐면 콘크리트 근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고, 5번은 근가용 유볼트라고 합니다. 근가를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건 대충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철탑 오름 및 전주 오름 방지를 위한 발판 볼트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첨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K20 규정에 설치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거예요. 예, 참고적으로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좀 많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풍압파중의 종별과 적용이에요. 풍압파중, 풍압 뭐요? 바람에 의한 거죠. 예, 그런 압력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풍압파중을 하면 하중이라 하면 일단 갑종, 을종, 병종이 있습니다. 갑을병. 특징은 뭐냐면 갑종이 기준이에요. 기준. 갑종은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을종은 갑종 풍압파 중에 2분의 1, 병종도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을종은 언제 적용하냐면은 을종은 우리가 저온 지방. 예. 여기 보시면 교재에 있는 것은 빙설 많은 저온 계절. 예, 이렇게 저온 계절. 빙설 눈이나 얼음이 많은 지역, 빙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병정은 어떤 곳에 적용하냐면은 인가 밀집 지역, 요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갑종이 기준이.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수치들은 모두 갑종입니다. 갑종이고, 을종은 이 수치의 2분의 1, 병정도 이 수치의 2분의 1이고요. 을종은 어떤 곳에 적용하느냐? 빙설이 많은 저온 계절에 빙설이 많은 지역, 이런 곳에 적용하고, 병정은 인가가 많은 지역,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지금 풍압파중에 대해서 시험에 생각보다 자주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데 꼭 암기해 주셔야 될 부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계속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보통 시험에서는 자주 나왔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지물이 철근, 콘크리트, 철탑이 있고요. 기타 전선, 기타 가습선이나 애자 장치 등이 있는데, 여기 588 파스칼 있죠. 지금 얘가 수직 투영물인데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파중입니다. 588이 여기 4개가 있어요. 588이 4개가 있는데, 이건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목주는 588입니다. 그 다음에 철주 원형, 철근 콘크리트주 원형, 그 다음에
단주의 원형이 모두 풍합파종이 588입니다. 이거 꼭 외워주시고, 그러니까 원형 하면 다 588이고 목주까지. 얘 외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강관이 뭐예요? 강관, 금속관입니다. 동그랗게 생긴 관으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철주도 강관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철탑도 강관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주에 뭐 강관 있죠. 철주 강관 이게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주 강관 1117이고 그다음에 철탑의 강관 있죠. 강관 또 1255입니다. 1255. 요 1117과 1255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17 하나 더 있죠. 1117 뭐? 철탑 단주의 기타도 1117이에요. 1117. 예. 그래서 588 4개 하고요. 1117 2개 하고 1255 요렇게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철탑 기타 2157 철탑 기타 2157과 애자장치 1039 요런 정도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풍합파종 볼게요. 을종 풍합파종은 2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전선, 기타, 가섭선, 설치되는 선을 가섭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지물 등에 설치되는 선을 가섭선이라고 합니다. 주위에 두께 6 비중 양쪽으로 빙설 부착된 상태에서 그 수직 투여 면적 372파스칼을 적용하고 다도체 같은 경우는 333입니다. 다도체 같은 경우는 333. 그래서 이러한 두께 6의 비중 0.9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는 37이나 333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갑종의 2분의 1 앞에서 말씀드렸죠. 을종은 갑종의 2분의 1인데 일반적인 경우 요거 2분의 1 적용하고요. 가섭선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 빙설이 부착된 상태면 이 파스칼 값 자체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370이나 333입니다. 병정 풍합파종은 갑종의 2분의 1 네,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풍합파종 적용인데 보세요. 우리가 고온 계절은 모두 갑종입니다. 고온 계절은 모두 갑종이고 기억해 주실 거 빙설이 많은 지방에 일단 뭐 일반적으로 저온 계정이 을종이에요.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빙설이 많은 눈과 얼음이 많은 지역에 저온 계절 고온 계절은 전부 다 갑종이고요. 저온 계절은 을종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는 병종 풍합파종입니다. 예. 우리가 원래 갑종을 적용하는데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고 이러한 조건일 때는 병종을 적용합니다. 어디?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지지물 또는 가습선에 병종 풍합파종 적용하고 사용자는 35km 이하의 전선, 특급 전원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급 가공전선, 지지물, 가습선 및 특급 가공전선, 지장치, 애자장치, 완금류에 병종 풍합파종 적용한다는 겁니다. 뭐 이 내용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가만이 연접되어 있다. 병종 풍합파종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이에요. 안전율 이런 거요. 안전율이 만약 2다. 설계한 값은 100kg까지 견딜 수 있는 거다. 근데 안전율을 2로 한다는 것은 200kg로 실제 뭐 설치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지선이 있죠. 지선이 있으면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지선 같은 데 이렇게 매달려 놓을 줄 맞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런 뭐 설계값은 얘가 한 100kg 정도만 바람이 100kg의 무게 정도만 부는 것에 견딜 수 있도록 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람이 100kg 불 때 저처럼 이렇게 매달려 놀고 하면은 얘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전율, 여유율을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 전선의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설계값보다 2배까지 견디도록 2 이상입니다. 2 이상. 근데 이 당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해서는 1.33. 네.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 우리가 지지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목주가 있고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철탑이 있죠. 근데 다른 것들은 이고요. 철탑에 대해서는 1.33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목주도 다른 값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값들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같은 경우 2. 철탑에 대해서는 1.33. 목주는 뒤에 나오는 거 따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주의 땅의 깊이는 깊이입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전주가 있을 때 깊이 묻혔다는 건 알고 계신데 그것도 규칙이 있는 거죠. 봅니다. 우리가 전주가 땅에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얘가 15m다. 그러면 얼마나 묻어야 될까? 이 깊이를 몇 미터? 2.5m입니다. 2.5m. 얼마냐? 전체 길이의 6분의 1이에요. 일반적으로 전체 길이의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전주의 무게가 길이를 결정하겠죠. 전봇대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길이가 길겠죠.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 보세요. 설계 하중이 6.8kN 이하라는 것은 무게로 따지면 700kg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700kg 이하. 6.8에서 9.8kN은 700에서 1000kg. 얘는 뭘까? 얘는 1000kg 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이 700kg 이하 혹은 6.8kN 이하면 15m까지는 전체 길이의 6분의 1 이상을 묻습니다. 전체 길이의 6분의 1 이상. 그러면 6.8kN에서 9.8kN 얼마? 여기에다가 플러스 30cm를 합니다. 근데 700kg에서 1000kg까지는 14m 미만이 없지요. 14m 미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30cm를 더한다. 1000kg를 넘는다 그러면 50cm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15m에 6분의 1 하면 2.5m요. 따라서 15m를 초과하면서 16m까지는 2.5m 이상입니다. 2.5m 이상. 그리고 16m를 넘으면 2.8m 이상이에요. 얘는 보세요. 똑같죠? 예. 무게에 따라서 얘가 15m를 초과한다면은 2.8m 이상만 묻으면 되는 겁니다. 얘들은 잘 나오질 않아요. 3m나 3.2m. 요 부분 있죠. 자주 나오거든요. 꼭 좀 외워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실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지선의 시설이에요. 지선. 네.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 조금 할만하신 게 길에서 본 적 있죠. 요런 거 본 적 있고 요런 것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뭐요? 지지물을 지지하는 지선입니다. 보시면 일단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지선 밴드를 통해서 지선을 이렇게 묶고요. 여기에 지선 애자. 보세요. 여기 하얀색 애자 있죠. 본 적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지선 애자를 우리 구형 애자를 씁니다. 하얗고 하얗고 좀 어떻게 보면 맛있게 생긴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하얀색 애자를 이렇게 써요. 지선 애자. 그럼 얘가 지선입니다. 지선. 그러면 땅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얘가 뭐냐면 여기는 지선이에요. 선인데 여기는 봉입니다. 아연, 도금, 철봉. 땅으로 묶기 때문에 좀 더 강도가 세야 되고
아연 도금, 우리가 전기에서 아연 도금 하는 건 뭐냐면 부식이 발생하는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은 아연으로 도금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연 도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흙이에요. 흙에 비가 막 내려오면 흙이 있죠. 이렇게 붙어요. 흙이 붙습니다. 그러면 녹이 쓴다는 거죠. 빗물이 막 오면은 그 흙탕물이 있죠. 여기 붙어버리면은 녹이 써요. 녹이 쓰면 어떻게 돼? 약해지면 끊어져 버려. 얘가 끊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끊어져 버리면은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연 도금 철봉으로 사용합니다. 얼마? 지상에 30cm까지. 30cm까지는 아연 도금 철봉을 사용하고요. 혹시 길 가다가 볼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 근가. 우리 앞에서 제가 철근 콘크리트주로 근가 보여드렸습니다. 근가. 철근 콘크리트주 근가. 요 근가죠. 예, 근가처럼 지선도 근가를 사용해서 땅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 수치 같은 거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지선주입니다. 지선주. 얘는 지선을 그대로 땅에 박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차도가 있으면 지선을 바로 설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지선 줄을 통해서 지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얘는 지선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선주입니다. 근데 얘는 지선주 같은 경우는 일반 보도 있죠. 사람이 지나가는 길은 차가 지나가지 않으니까 높이가 낮아도 됩니다. 이때는 2.5m 이상으로 설치하면 되고, 차도 위에 지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죠. 지선이 차도 위에 지나갈 때는 5m 이상 높이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5m. 2.5m의 2배, 5m. 그럼 지선은 안전율 얼마? 설계값보다 얼마나 더 튼튼하게? 2.5 이상이고요. 지선은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을 꼬아서, 지선 보세요. 한 가닥의 철선이 아니고 3가닥 이상을 꼬아서 만든 거예요. 지선입니다. 좀 더 수치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공연선을 지짐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 안 된다. 철탑에 지선 설치된 거 본 적 없으시겠죠? 철탑에 지선 없습니다. 다만 철탑은 6개월 이내 임시는 가능해요. 우리가 철탑을 처음에 딱 쳤다. 우리 철탑 밑에 보면 공구리 쳐 있죠. 거기 철탑 공구리를 쳐 있는데 얘가 건설을 하고 나서는 약간 굳을 때까지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6개월, 임시 6개월 이내에 지선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지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가공연선 지짐으로 시사하는 지선은 다음에 따라 해야 한다. 앞에서 했지만 안전율 2.5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장 하중의 최저는 4.3, 무게로 따지면 440kg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440kg. 그 다음에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 주 지선의 안전율은 1.5가 되고요. 우리가 종류가 목주, A종 철주, A종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거 외에 B종이 있습니다. B종. 목주나 A종 혹은 B종, 그 다음에 철탑인데, 철탑은 지선 사용하면 안 되고, 목주나 A종 철주나 A종 콘크리트는 1.5입니다. 근데 아무 말 없으면 2.5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선 3가닥 이상이고요. 소선의 지름은, 그것도 지름도 너무 가는 거 사용하면 안 되겠죠. 2.6입니다. 2.6.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중 부분 및 지표상 0.3m까지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되지 않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거, 요 부분을 얘기한 거죠.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선의 높이입니다. 조금 전 했지만 지선의 높이는 보도 2.5m입니다. 보도 2.5m. 그 다음에 도로 횡단, 일반적으로 도로를 지선에 횡단할 수가 있겠죠.
5m인데 다만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은 4.5m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4.5m.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걸 많이 좀 따지시는데 지선의 높이는 도로 횡단시 몇 미터냐라고 하면 아무 말 없으면 5m예요. 도로에 교통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은 단 도로에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5m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지선의 안전율도 있죠. 1.5랄까 2.5랄까 아무 말 없으면 2.5입니다. 이게 답으로 선택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A종인지 B종인지 철탑인지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이 장 전선로에서 일반 사항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슬슬 시동을 건 겁니다. 지금 수치가 하나씩 이렇게 나오죠. 예, 조금씩 많아질 겁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놓고 수치만 외워야 되겠다. 우리가 설비 보면 요약된 자료집이 있죠. 그런 거 가지고 수치만 외우자 하고 정규반 내용 한번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외우시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또 당부드리지만 강의 한 번만이라도 보시고 수치 외우시면 더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2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따산 에듀